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선택적 전쟁 대 필연적 전쟁입니다. 그럼 보시죠. 간헐적으로 전투가 이어졌다 말았다를 반복했지만 1년 넘게 지속된 전쟁, 즉 이란 전쟁과 관련해 아마도 트럼프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해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에 앞서 트럼프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란전은 선택적 전쟁이었는가 아니면 필연적 전쟁이었는가? 선택적 전쟁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있으며 나중에는 캄보디아와 수에즈 운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956년 영국 주도 이집트 전쟁이 있고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즉 침공도 선택적 전쟁의 사례였고, 소말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한 빌 클린턴의 결정 역시 선택적 전쟁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푸틴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선택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승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승리의 대가로 치른 비용, 즉 피와 재산 손실이 승리를 통해 얻는 보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선택에 의한 전쟁은 진고이즘적 사고방식, 즉 맹목적인 애국주의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참혹했던 크림 전쟁은 우리는 싸우고 싶진 않지만 진고에 맹세코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배도 있고 병사도 있고 돈도 있다. 우리는 전에도 곰과 싸웠고 진정한 영국인이라면 러시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개한 구절은 크림 전쟁이 아니라 1878년 맥더모트의 전쟁가에서 유래한 것이며 진고이즘 또는 맹목적 애국주의라는 정치 용어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필연적 전쟁은 현재 직면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39년 병력과 장비 면에서 나치 독일에 상대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최소한 첫 전투를 치러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26 현재 전쟁으로 돌아와서 워싱턴의 역대 6 행정부가 평가한 바로는 테헤란에 있는 불쾌한 호메이니 정권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던 현상 유지가 어느 한쪽에도 명확하고 즉각적인 위험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 미 행정부들은 이란 정권이 미래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 행정부들은 치명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테헤란의 통치자들이 언젠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장착해 뉴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 가정이 맞다고 해도 미국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이미 있습니다. 차이점은 김정은이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특히 중동 지역 관점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치명적인 위협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큰 나라로 악용된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경쟁자나 라이벌 혹은 적이 아니며 고전적인 의미의 적이나 원수와도 다릅니다. 이란은 수천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적 혹은 고대 라틴어 표현처럼 인류의 적과 마주쳤을 때 최악의 선택은 그에게 상처만 입히고 살려두는 것입니다. 즉, 이란과 같은 적은 죽이거나 친구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역대 미국 행정부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테러와의 전쟁 당시 이란의 골칫거리였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대신 제거해 주면서 이란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들 부시 대통령은 선의는 선의를 낳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더 많은 미국인이 호메이니주의자들에게 인질로 잡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앞에서는 이란 봉쇄를 떠들었지만 뒤로는 물라들에게 잘해주기로 했고, 그 결과는 중동 지역 내 미국 대사관과 기지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이란의 그럴듯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믿고 알리 하메네이의 존재하지도 않는 종교적 칙령 파토와에 기반해 재앙적인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메디슨 스트리트 스타일의 자기 홍보 전문가 장군인 카셈 솔레이마니는 한때 4개의 아랍 수도를 지배하는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26년 지금 호메이니 정권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거의 모든 선택지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과 같은 목표물을 반복해서 폭격해도 군사적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없을 것이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항로를 장악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항행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란의 핵 위협은 이란전 내내 벌어진 폭격으로 인해 이란 핵 산업 전반이 최소 6개월 동안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고, 이란 최고 핵과학자 23명을 표적으로 한 암살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공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여간 미국조차 전문 외교관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된 협상 과정은 결국 엉망진창에다가 오해로 번복된 MOU 양해각서를 만들어냈고, 역시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테헤란에서 협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반대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란 내부, 심지어 정권의 핵심 지지층 안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그런 열망은 잠시 주춤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테헤란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혐오증 또는 트럼프 포비아 때문에 과대평가가 될 뿐, 2025년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은 전략적 계산이 부재한 이란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종종 정권 교체의 전조가 됩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폭격을 중단하면서도 최대 압박 조치를 계속할 경우 이란 내 많은 반대 세력, 심지어 호메이니 지지 세력 중 일부마저 참여해 작년 2015년 겨울 정권을 뒤흔들었던 반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란 문제는 단순히 폭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면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권 내부와 주변 세력 중 재산이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세력들과의 정치적 접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란 내부의 반대 세력과의 소통과 함께 영내 및 유럽 국가들이 이란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항상 목격되듯이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선일 때도 있지만 정치가 전쟁에서 얻은 이득을 현금화하는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트윗 몇 개 올려놓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택적 전쟁 대 필연적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